보면 1년 안에도 저처럼 여행 작가가 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 작가 홍유진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 만에 여행 작가 될 수 있다. 1년 만에 여행 작가 되는 법 5단계로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행 작가가 된 거는 2012년 12월 6일 제 인생 첫 여행책을 출간하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그게 여행 작가 준비를 시작한 지 딱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쾌거였습니다. 나름 쾌거네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1년도 안 된 예비 여행 작가가 혹은 이렇게 여행 작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그 여행 작가가 실제로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3월 달이었어요. 이제 2012년 3월 달이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여행 작가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블로그를 운영했던 거는 아닌데요. 여행 작가로 하려다 보니까 일단 글이나 사진을 꾸준하게 제가 콘텐츠화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여행기를 계속 써야지 이제 제가 실력이 늘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의 경험을 이제 공유하고자 처음에는 여행 블로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두 개씩 이제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기를 올리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여행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사진은 이만하면 되나? 글은 이만하면 되나? 글은 더 잘 써야 되나? 어떻게 써야 되지? 프로 작가들은 어떻게 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프로 작가분들을 만나야 했어요. 그런 조언이 굉장히 절실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알아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자, 여행 작가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 작가 수업은 총 5개월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12주를 들었고, 두 번째는 8주짜리를 들었어요. 처음에 들은 수업은, 한 분씩 12분의 강사분들이 오셔서, 현직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이제 본인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러한 수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명한 여행 작가 한 분이, 전체로 커리큘럼을 짜서 여행 작가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나 이런 이야기들, 현장의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수업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도움이 더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오프라인 강연도 제가 지금 홀로 다 커리큘럼을 짜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좀 더 밀착력이 좋았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어떤 여행 작가 수업이 나에게 가장 맞을까, 이 부분을 제가 분석해서 따로 하나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여행 작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세 번째 단계는요, 바로 SNS 기자단의 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맨 처음에 도전했던 건 아무런 경력도 없고 포트폴리오도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여행 블로거를 운영하고 여행 작가 수업을 듣는 그런 수강생일 뿐이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경험을 어떻게 좀 더 구체화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SNS 기자단 활동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막 기자단으로 응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경험이 조금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행 블로그 기자단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지원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팸 투어를 같이 가고, 팸 투어를 끝나고 나게 되면 미션으로 여행기를 이제 올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류의 일련의 작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청에서 또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그 사이에 팸 투어를 다니면서 써두었던 그런 여행기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 다녀온 것들을 또 올렸던, 대만 여행기, 무슨 여행기, 이렇게 여행기들을 올렸던 그런 블로그, 요런 게시글을 가지고 경기도청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이 되죠. 그래서 1년 정도를 뽑아 경기도청에서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돼요. 12월 달에는 그해 12월 달에는 영광스럽게도 그 해에 마스터 기자 즉 이제 한 명에서 2명 정도밖에 안 뽑는 열심히 우수 활동을 한 기자 상을 주거든요. 그 상을 또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SNS 기자단 활동을 했고요. 네 번째는 주력 분야의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했다라는 거예요.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근데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그런 어떤 콘텐츠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저 같은 경우 좀 좋아하는 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일단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맛집 찾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예쁜 카페에 찾아가서 이제 그런 예쁜 디저트나 이런 것들, 그다음 맛있는 커피 이런 것들을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평소에도 사진을 찍고 뭐 그런 데이터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상 콘텐츠를 올릴 때 블로그에는 맛집이나 아니면은 카페, 요런 예쁜 카페 이런 소개 글을 되게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유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제 주력 분야가 이제 음식이나 카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다니는 국내 여행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따로 모아놨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본격적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되었어요.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냐? 제가 계속 이제 3월 달부터 활동을 꾸준하게 이제 블로그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리고 SNS 기자단도 결국 블로그로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이제 수업을 들어서 이제 실질적인 조언을 듣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콘텐츠들을 많이 생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블로그에 되게 많이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더 롯데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6월 달에 저에게 제 글을 게재하겠다고 해가지고 제 컨텐츠가 더 롯데 매거진 6월호에 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또 큰 포트폴리오가 생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티웨이 기내지에서 이제 제 제주도 취재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제가 취재를 가고 그 제가 쓴 글이 실질적으로 티웨이 기내지에 실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그런 여행 작가의 길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여행 작가의 그 커뮤니티에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행 작가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하고 이제 수시로 교류하고 계속 이제 뭐 재미있는 뭐 컨텐츠 없을까, 그리고 뭐 그런 기사 쓰는 거나 책 쓰는 거 뭐 이런 거 글쓰기 모임 동아리 막 만들어서 활동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또 어떤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8월달, 7월달, 8월달부터는 책 취재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취재 작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2012년 12월 6일에 제 인생 첫 책이 나오게 됩니다. 길 위에 내 집 게스트하우스 1, 2, 3이라는 책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총 4명의 저자가 참여해서 이제 낸 책이고요. 저의 나름대로는 공동저술로 시작한 책이었지만 첫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출판사하고는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제 좋은 작업으로 그렇게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5개의 단계로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 운영을 시작하시라. 3월달. 또 3월달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새로운 여행작가 수업. 자, 두 번째는 여행작가 수업 듣기. 혼자서 쓰는 글이나 사진은 실질적으로 이게 프로 작가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여행작가 수업을 듣는 가장 좋은 메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SNS 기자단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아무리 혼자서 블로그를 열심히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팁을 얻거나 노하우를 얻기에는 경험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조언이 많이 들어도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그런 현장감이 생기지 않거든요. SNS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현장감이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취재 노하우나 사진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제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 번째, SNS로 기자단 활동하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번째는 꾸준하게 내가 콘텐츠를 생산하면, 즉 여행기를 올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력 분야 콘텐츠를 찾으시라. 저는 음식과 그다음에 카페와 뭐 이런 다양한 해외 여행과 이런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제가 주로 낸 책이 일본 여행책과 음식 기행, 미식 기행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식 기행 쪽으로는 책 준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나 내년 정도에 나올 건데요. 이제 그렇게 주력 콘텐츠를 찾으면 그걸 발견해주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어떻게 해요? 책을 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책을 쓸 기회를 얻게 돼서 저는 책을 쓰게 되었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저는 출판사에서 컨택이 와서 책을 썼지만 요즘에는 반드시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 컨텐츠가 충분하다 그러면 내가 그냥 자비출판이나 독립출판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행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아요. 어쨌거나 내 책을 출간하라. 다섯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활동을 하시다 보면 1년 안에도 저처럼 여행작가가 되실 수 있어요.